첫째, 둘째 남편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또 임신? 나혜석과 같으면서 다른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송씨 아이다, 임씨 아이 아니다 이런 소문이 막 그이 말고요. 송봉우 씨는 너는 참 쉽다.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이렇게 사치스럽게 사느냐.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 책 사진 보이시나요? 새 여자가 개울에 발을 담그고 노닥거리고 있어요. 그 가뿐한 단발은 새 여자의 인생도 막 한낮의 태양 아래를 지나고 있음을 말해주는데요. 이 조선이 작가가 3명의 여자가 있는 사진을 보고 이제 그 당시에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여성들의 일생을 그려냈는데요. 여기 나오는 3명은 허정숙, 주세죽, 고명자입니다. 제가 주세죽은 저번 시간에 했었고 오늘은 그래서 허정숙의 이야기만 따로 떼어서 해보려고 해요. 허정숙과 주세죽은 그 1살 차이로 1902년생이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언제 처음 만나냐? 바로 상하이 유학 시절에 만납니다. 이제 거기에 갔는데 주세죽은 돈이 없어가지고 막 있는 돈 없는 돈 끌고 모아가지고 왔다면은 허정숙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 상해 유학을 와서도 뭐 비싼 커피를 마시고 출근기로 뭐 음악을 듣고 하는 등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는데요. 그런데 이때 주세죽과 허정숙은 매우 친하게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이제 또 남자를 연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뭐 유학을 갔다 신여성이다 이러면은 자유연애 붐이 한창 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게 되는 게 주세죽은 박헌영, 그리고 박헌영의 옆에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같이 하고 있었던 청년 임원근을 허정숙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짝대기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세죽은 박헌영이랑 사귀니까 허정숙도 자연스럽게 임원근이라는 남자와 사귀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그런데 박헌영이 좀 성격이 있다 보니까 직설적으로 좀 뭐라고 하는 거죠. 허정숙한테 너는 상해 유학 갔는데 왜 이렇게 사치스럽게 사느냐. 만약에 너는 감옥에 갇히면은 자본론을 바로 집어던질 사람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허정숙이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쌍심지를 켜면서 둘은 좀 티격태격하는 그렇게 성격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사이였는데 그렇게 상하이에서 유학 생활을 하다가 이 박헌영과 임원근은 그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띠고 이제 이동을 하던 도중에 이제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평양의 형무소에서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세죽과 허정숙은 이때 군대를 2-3년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투옥 생활하는 그 남자친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투옥 생활이 끝나고 조선에서 만나요. 일단 당장 먹고 살 길이 급하니까 바로 이제 신문사에 취직을 하는데 동아일보에 둘 다 취직이 됩니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기간지가 그냥 뭐 공산주의, 민족주의 상관없이 다 받아들이던 시절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동아일보에 입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허정숙의 아버지 허헌이 동아일보 사장으로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허헌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 그런 사람들이 형량을 줄여주기도 하고 뭐 노동운동, 인권운동, 임금 문제 같은 사회운동에 정말 뛰어들었던 지금으로 치면은 인권 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제국 제1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좀 명망이 높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들은 주세죽은 주세죽대로 박헌영과 결혼을 하고 허정숙은 임원근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허정숙은 첫째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동호회 활동이라는 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호회 활동은 뭐 촌 마을에 사는 그런 여자들이 문맹에다가 그리고 이제 자유와 평등을 모르는 그래서 글도 깨우치게 하고 자유와 평등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여성 계몽 운동을 뜻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만사까지 합니다. 그리고 임원근의 아이 임표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러다가 허정숙이 또 이번에 둘째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의 아이가 임원근의 아이가 아니고 송봉우라는 남자의 아이다. 송씨 아이다. 임씨 아이 아니다. 이런 소문이 막 돌게 돼요. 그런데 이 송봉우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임원근과 같은 공산주의자지만 완전히 반대파에 있었던 서로 대립하던 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허정숙을 사람들이 막 스파이 아니냐 막 욕도 하고 어떻게 송봉우 같은 남자와 바람을 필 수 있느냐 이런 말들이 막 오갔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제1차 조선공산당 검거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 조선공산당이 물밑에서 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 사소한 발단이 계기가 되어서 전부 다 막 100명이 넘게 검거 작전이 불게 되는데 이때 이제 임원근이랑 허정숙이 같이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임원근은 또 잡혀가요. 그래서 또 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송봉우라고 둘째 아이의 아버지가 의심되는 그 사람도 역시나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 허정숙은 또 혼자서 둘째를 출산을 하는 거죠. 참고로 이 송봉우의 아들이 맞았는지 이름을 송길한이라고 둘째 아들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허정숙이 현타가 오는 거지. 막 집에서 막 이제 두 아이랑 지지고 볶고 육아를 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공산주의자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아. 왜냐? 다 씨가 말랐어. 다 옥살이 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는 집안에서 육아만 하고 있어. 아니 정말 내가 20대 때 상해에 유학 가가지고 막 부푼 꿈을 안고 살았던 여자가 맞나? 이런 현타가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 허헌이라는 아버지가 그 딸의 심정을 알았는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 아빠 따라 여행 안 갈래? 아빠가 미국, 유럽, 소련, 중국 그러니까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올 생각인데 너도 좀 기분이 안 좋으면 같이 떠날래? 라고 물어봅니다. 바로 이게 이제 나혜석과 같으면서 다른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나혜석은 기꺼이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세계 일주를 가잖아요. 이 허정숙은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때 여행을 떠나기 전에 주세죽에게 한번 가요. 허정숙이. 그런데 이제 주세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참 쉽다. 역시 예전에 상해 시절에 박헌영이 했던 말이 틀리지 않았어. 너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허정숙이 박헌영한테는 막 뭐라고 해도 이 주세죽에게는 대거리를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이 당시에 주세죽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그 남편 박헌영이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신병자가 되었다, 미치광이가 되었다, 자신이 똥을 먹고 있는다고 하더라. 이런 소문이 막 돌 때예요. 그래서 주세죽이 이때 허정숙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독립, 혁명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나는 진짜 내 남편이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저기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지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허정숙은 세죽을 두고 그렇게 세계 일주를 떠납니다. 그렇게 미국 유학 생활을 끝내고 이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이제 허헌 아버지가 이러는 거죠. 네 남편 임원근 씨, 내 사위 형량을 좀 줄이도록 내가 노력해 보마. 라고 하자 허정숙 왈. 아니 그이 말고요. 송봉우 씨는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책에서는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쯤에 또 허정숙이 셋째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첫째, 둘째 남편 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또 임신? 네, 바로 이 아이는 또 성이 다른 신일용이라는 남자의 아이였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또 이름을 신일한이라고 짓습니다. 무려 성이 3번이나 다른 남자의 아이를 또 가지고 또 낳고 정말 쉽지 않은데 그것도 무려 100년 전에 정말 한편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찐 신여성은 이런 거다. 어떠한 본보기가 되는 것도 같은데 아무튼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느냐. 뭐 일설에는 송봉우가 뭐 이제 독립운동 안에 이렇게 전향을 해가지고 이제 뭐 허정숙이 바람을 폈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2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였습니다.